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미치 앨범. 모리 슈워츠는 루게릭병에 걸리기 전까지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3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노교수입니다. 이 책을 쓴 미치 앨범은 에미상을 수상한 방송인이자 칼럼니스트로 모리 슈워츠 교수의 제자입니다. 이 책은 미치 앨범이 모리 교수와 함께한 화요일 수업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미치는 모리 교수가 병에 걸리게 된 걸 알고 졸업 후 16년 만에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모리 교수는 긴 방학을 마치고 온 학생처럼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나눌 사랑을 찾았나?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나? 다시 미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마음은 평화로운가? 미치는 점점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미치는 돈 때문에 일하진 않겠다고 다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원봉사단에 가입하고 영감을 주는 아름답고 조용한 곳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는 지금 10년째 디트로이트에서 살고 있으며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같은 은행을 이용하며 같은 이발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스케줄은 꽉 차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리 교수는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날 사랑하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산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모리 교수는 춤도 출 수 없고 혼자선 수영도 할 수 없고 목욕도 할 수 없으며 또 걷지도 못하고 샤워 후 자기 몸을 닦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리 교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치가 소속된 신문사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신문사는 폐쇄되었고 미치는 일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에 실린 자신의 기사를 보면서 살아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일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없이도 세상은 잘도 돌아간다는 사실에 그는 그만 경악해버리고 버렸습니다. 그는 모리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미치와 모리 교수는 화요일마다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모리 교수의 어머니는 그의 나이 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러시아 군대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아버지는 모피 공장에서 일했으나 자주 직장을 그만두곤 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영어도 잘하지 못했던 그의 아버지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가족들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에바라는 새엄마가 나타나면서 우중충한 분위기는 환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난해서 빵밖에 없는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리 교수가 10살이 넘어가자 아버지는 자신이 일한 모피 공장의 큰아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공장의 분위기는 험악했으며 모리 교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리 교수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또 다른 사람의 땀으로 돈을 벌지 않으리라 맹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 어머니는 모리 교수에게 뭘 하겠냐고 물었고 모리 교수는 변호사도 의사도 싫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학과 교수가 된 것은 순전히 이것저것을 빼고 남은 결과였다고 합니다. 모리 교수는 화장실에 가는 것, 코를 푸는 것, 몸의 일부를 씻는 것까지 타인에게 의지했습니다. 숨 쉬는 것, 음식을 삼키기만 가능했습니다. 미치는 모리 교수님에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누군가 목욕을 시켜주고 들어서 안아주고 엉덩이를 닦아주니까 마치 아기로 되돌아간 것 같아. 우리 모두 아기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지 않나. 모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난 그걸 즐기는 방법을 기억해내고 있는 중이야. 미치는 교수님이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리 교수는
아니, 부러워한다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피트니스 클럽에 가거나 수영을 하러 갈 수 있는 게 부럽지. 혹은 춤을 추러 가거나 하는 것도 부러워. 그래, 춤추러 갈 수 있는 게 가장 부럽다네. 하지만 부러운 마음이 솟아오르면 난 그것을 그대로 느낀 다음 놔버리지. 내가 벗어나기에 대해 말했던 걸 기억하지? 그렇게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그건 부러운 마음이야. 이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말이야. 그런 다음 거기서 걸어 나온다네. 모리 교수님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문화는 일종의 세뇌를 하고 있지. 사람들은 세뇌시키려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한다네. 이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어. 물질을 많이 소유할수록 좋다. 돈은 더 많을수록 좋다. 더 많은 것이 좋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지. 또 그 말들이 우리 스스로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만들고 있어. 그러다 결국에는 아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없게 돼버리지. 보통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네. 또한 모리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이 다정함을 대신할 수는 없네. 그리고 권력도 다정함을 대신할 수는 없지. 분명히 말할 수 있네. 이렇게 앉아서 죽어갈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이야.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이렇게 죽어가는데 필요한 감정을 거기서 얻을 수는 없네. 모리 교수는 자네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게 뭔지 아나? 라고 물었습니다. 미치는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모리 교수는 자네가 줄 수 있는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미치는 그런 일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리 교수는 찾아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아. 대단한 재능 따위는 필요 없어. 병원과 보호소에는 말동무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이 아주 많다네. 외로운 노인과 카드놀이를 하면 새롭게 자기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 말이야. 미치는 모리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24시간만 건강해진다면요? 모리 교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롤케이크와 홍차로 멋진 아침 식사를 한 후 수영을 하러 가겠어. 그런 다음 찾아온 친구들과 맛 좋은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한 번에 한둘씩만 찾아오면 좋겠군. 그래야 그들의 가족과 관심사에 대해 온전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산책을 나가겠어. 나무가 있는 정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나무도 보고 새도 구경하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연에 파묻힐 거야. 미치가 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레스토랑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고 싶네. 아니, 오리고기를 먹을까? 난 오리고기를 무척 좋아하거든. 그런 다음 저녁 시간 동안에는 춤을 추고 싶네. 거기 있는 멋진 파트너들과 지칠 때까지 춤을 출 거야.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달콤한 잠을 자는 거야. 미치가 그게 다예요? 라고 묻자 모리 교수는 그게 다야 라고 말했습니다. 모리 교수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소박하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미치는 바로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리 교수는 그의 침대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치는 모리 교수님의 제가 뿌려졌을 무덤을 보았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모리 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이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치와 모리 교수가 나눈 대화를 통해 삶과 죽음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